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의신부TV 아카데미 학술 강의를 진행하게 된 성심치과의원 이준봉 인사드립니다. 치의신부TV 개국을 맞아 학술 임상 강의를 맡게 된 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자동차 보험 입문 강의로서 개원가에서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사고 관련 강의가 메인 테마가 될 예정입니다. 강의는 크게 자동차 보험의 개요와 환자 케이스별로 확인하기 등 두 파트로 나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 손해의 6가지 담보 종목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보 대상은 재미있게도 대한민국, 북한 지역도 포함을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 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보상 대상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 차량 손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보험 회사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많이들 그 TV 광고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형 회사들뿐만 아니라 전국 택시 공제조합, 전국 버스 공제조합, 전국 화물 자동차 공제조합 이런 공제조합들도 존재를 합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할 때 일단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약간 좀 지급 부분에서 좀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제조합에서 들어온 이제 자동차 보험 환자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서 진단서 작성이랄지 아니면 치료계획 수립에 있어서 약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동차 보험 심사 개요를 보면은요, 일단 자동차 보험이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심평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환자가 오게 되면은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끊어주게 되면은 그 영수증을 근거로 환자가 자동차 보험 회사에 치료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부 의료기관 및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된다. 보험회사 자체의 심사, 전문성, 객관성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2010년 12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 주관 정부합동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1년 2월 자동차 보험 상설협의회 제도 개선 TF팀 등을 운영을 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조의 2를 신설을 하게 되었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12조의 2는요.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심사기관에 위탁한다. 그리고 전문 심사기관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를 한다. 보험회사 등은 전문 심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지급한다. 그리고 중립적, 객관적 심사기관의 심사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심사 기관의 심사 결과를 당연 수용토록 함으로써 심사 결과에 의한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분쟁을 방지한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고 이것을 당연 지급한다. 청구,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의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심평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따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당연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12조의 2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처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과 기준이 이제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데 우리가 왜 치과의원, 치과병원에서 왜 자동차 보험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청구 기관 현황 2019년 12월 기준인데요. 2020년 심평원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입니다. 전체 의료기관 수가 치과 포함해서 68,890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자동차 보험을 청구한 진료기관은 22,240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치과 병원은 전국 239개소 중에서 55개소만 청구를 하였고요. 치과 의원은 17,963개소 중에서 30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치과 병원은 전체 개설기관의 23%, 그리고 치과 의원은 1.6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들이 말하는 MD 쪽과 한방과도 비교를 해봐도 치과 분야가 지금 자동차 보험 청구 비율과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자동차 보험 무슨 뭐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과 쪽이 약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치과 의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에 관심을 갖고 이 그래프에 나오는 비율을 조금 더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 분야별 심사 현황을 보면은요, 일단 의과, 한방, 치과입니다. 치과는 제일 밑에서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 청구 건수도 적을 뿐더러 그리고서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방은 계속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도수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약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한방이 많이 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치과 분야도 약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당 진료비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치과가 그 보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당 진료비는 약간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 심평원의 심사센터를 보면은요, 일단 심사센터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사 1부, 2부, 3부 이렇게 있는데 치과는 심사 1부에 해당이 되고요. 건수가 적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치과 하나만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고요. 이 부서에서도 치과 담당하시는 분이 딱 3명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이 세 분만 있으신데 여기 보면은 사실 좀 상담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일단 이제 자동차 보험 이제 치과 쪽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 잘 알고 계신 건가 약간 의문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자동차 보험이 일단 이제 심사 기준에 있어서 약간 좀 유두리가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게 잡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청구에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수가 청구와 지급 업무 절차를 보면은요, 일단 이제 우리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은 심평원에 접수가 되죠. 이 접수 내용이 보험회사로 넘어가고 심평원에서는 심사를 하죠. 그리고서 심사 결과가 나오면은 의료기관에도 통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통보를 해요. 보험회사에서는 그거를 보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보험회사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의 제기를 하게 돼서 지급이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 치료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처음에 환자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회사와 병원이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 치료를 하고요. 치료하는 거를 청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보는 그 건강보험 환자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이 계약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한 번 계약을 한 그 보험사의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환자가 왔을 경우에마다 그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은 됩니다.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자동차 보험은 사보험이죠. 그리고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리고서 뭐 대부분 보면은 대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무한, 유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재밌는 점은 자동차 보험 환자도 당연지정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환자가 왔는데 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큰 병원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에서 저촉이 되신 거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이고 보장은 일단 일원화가 되어 있죠. 일단 수가가 정해져 있고 다 일정한 규칙이 있죠. 그리고서 일단 뭐 보장 금액에 대해서 약간 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서 당연지정자에 해당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보장 금액이 상이하다는 부분에서 약간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환자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입원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입원 여부를 왜 확인하셔야 되느냐? 얼마 전에 각 의료기관마다 공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입원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항목 진료 시에 이거를 비보험 비용으로 받으라는 지금 공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심평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은 입원한 기관이 1차적으로 주무기관이 되기 때문에 입원한 기관에서 치료를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이곳에서 일원화해서 청구를 하라 그 얘기예요.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제도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퇴원 전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입원하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퇴원 후에 내원하실 것을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실 때 사고 접수 번호, 지급 보증 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고 접수 번호는 대부분 이제 의과에서도 자동차 보험 접수를 할 때 사용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들 아시는데 지급 보증 번호는 대부분 다 모르세요. 그래서 보상 담당자와 통화한 후에 지급 보증서를 팩스로 수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심평원 사이트에서 이걸 조회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와 통화하신 후에 지급 보증서를 팩스로 수신받아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하나로나 덴트웹 등 그런 청구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진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보증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보면은 지급보증 번호가 상단에 써 있고요. 지급보증 대상에 사고 접수 번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서 환자 인적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 보상 구분, 한도라는 게 있어요. 보상 구분과 한도에서 무한배상이라고 하면은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더라도 다 배상을 해준다는 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유한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보험 드신 분들의 무슨 뭐 사장이라든가 어떤 거에 따라서 유한 보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뭐 5천만 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의 경우 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그 보상 한도 금액은 저희 치과뿐만 아니라 의과, 한방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유한인 경우에는 약간 지금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 그리고서 뭐 퇴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뭐 좀 대략적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약간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장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 이상으로 치료비가 청구가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초과된 치료비를 환자에게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서 안내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세요. 자, 그리고 지급보증서만 있냐? 아닙니다.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오냐면요.
환자가 계속 진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아요. 진료를 받고서 어느 정도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제 그만 진료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증을 못 해주겠다. 그런 경우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병원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면은 지급보증 중지 일자라고 써 있어요. 이 경우에 2017년 6월 20일인데 이 지급보증 중지 일자 이전에 치료를 완료를 하시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로여서요. 일단 하나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로 일반적으로 인적사항을 넣고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험 구분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자동차 보험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 상자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사 코드는 각 보험사 해당되는 보험사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험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보험사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서 해당되는 환자의 사고 접수번호나 지급보증 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 환자분이 다시 재내원하실 경우에는 최근 정보 가져오기를 눌러서 이 저장했던 내용을 불러와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들이 비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료에 있어서는 기타 탭에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용하는 크라운이라든가 이제 덴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와 계약하는 방법은요. 일단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연락하시면은 해당 보험사에서 송금의뢰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서류를 작성을 하시고 통장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를 포함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통장 사본은 대표 원장 명의여야 됩니다. 그리고서 인감증명서도 대표 원장 명의여야 됩니다. 그리고서 송금의뢰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에 날인을 할 때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삼성화재의 송금의뢰서인데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MS 정보, 이거는 저희들이 받을 계좌에 대한 정보고요. 그리고서 계약할 저희 의원의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인감도장 찍어주셔야 되고요.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요. 일단 이제 보험사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인감도장을 낙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환자 치료 청구할 때 약간 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우선은 사고 해당 부위만 치료를 하시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건강보험은 동시 청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제 자동차 보험 환자분이 오셨을 때 크라운 프랩을 하셨어요. 크라운 프랩을 하셨는데 좀 잇몸이 지금 지저분해서 스케일링도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 스케일링은 그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 치료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에는 이 날짜를 좀 달리 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병에 있어서는 외상 관련 상병명을 이용하셔야겠죠. 치아 파절, 탈구, 치수염, 혹시 발치 및 치아 상실, 보철물 파절 및 상실 이런 코드가 주로 이용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장 항목들이 있죠. 엔도라든가 발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들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있는 그 버튼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건강보험 보장이 아닌 항목, 소위 비보험 경우에는 크라운, 덴처, 포스트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처치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덴처와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레진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레진도 이제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처치 버튼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일단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안면 또는 경부에 대하여 창상봉합수를 시행한 경우에는 1회 시술을 하나여 별도로 5만 원을 가산한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의원에서는 별로 볼 일이 없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이제 좀 큰 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급에서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 관련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원 환자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입원 중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원 후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퇴원 후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서 퇴원 후에 치료를 하고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전에 환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보게 되면은 약간 청구하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합의는 청구 종료 후로 웬만하면 유도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해당 치료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같은 날 동시에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차트와 자동차보험 차트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차트만 청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차트만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스케일링과 크라운 이런 경우에는 같은 날 청구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것도 좀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되는 본인 부담금 부분에서는요, 일단 이제 임플란트를 위한 본그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가 없어요. 코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고리식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자와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자동차보험 이력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 치료 부위와 시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치료냐 아니냐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치료가 아니라고 하면은 새로 받은 이제 지급보증서로 이용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재치료라고 하면은 해당됐던 사고의 지급보증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합의하에 내원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재치료를 5년 이내에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에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재치료가 가능한데 보험사에서 보증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재치료를 하더라도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를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하에 내원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재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셨다 그 경우에는 꼭 보험사와 합의 후에 내원하시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서 보험사에서 진료비 입금 확인 후에는 지급 내역서를 보내줍니다. 그 지급 내역서를 엑셀 등을 이용해서 자동차 보험 환자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급 내역서에는 3.3% 원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영수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세금 신고를 할 때 이것도 같이 그 제출을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세무적인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 보철 재치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년 경과 이전이라도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 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은 총 2회 하나에 지급하되 2회치 보철은 최종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자동차 보험도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치료했던 부분이 다시 탈이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급 보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고 자동차 보험사와 먼저 이제 사전 협의를 하시고 치료를 들어가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금 지급 안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급 내역이 날라오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삼성화재에서 1년치를 이제 팩스로 보내준 건데요. 이렇게 지급 사고 번호와 지급 날짜 그리고서 소득세, 주민세,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3.3% 원천 징수를 하고 저희한테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이 3.3% 부분은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급보증서도 잘 관리를 하셔서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하실 때 꼭 제출을 하셔서 세액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수가를 보면요, 추이가 약간 조금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2019년 1월 2일 날 광종회복한 레이싱이 자동차 보험 진료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때 건강보험에 광종학형 복합 레이싱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기존에 그 자동차 보험에서는 광종학형 복합 레이싱이 13만 5천 원 정도 했었어요. 13만 5천 원 정도 했었는데 건강보험으로 되면서 한 6만 원 정도 선에서 그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설정이 되었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요거를 지급할 필요 없이 이거를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종학형 복합 레이싱이 2019년 1월 2일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와 덴처는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는 65세라는 나이의 기준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원래는 임플란트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됐어요. 근데 2020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임플란트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사고 환자분들 경우에는 보상 담당자가 꼭 연락을 하셔서 임플란트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2021년부터는 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2020년에는 임플란트가 해당이 되는지 보상 담당자와 문의를 하셔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보장받으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세라믹 크라운이 존재합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2020년에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서 완전도제 전장관이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완전도제 전장관 둘 다 수가는 같습니다. 근데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전치와 소고치에만 해당이 되고요. 완전도제 전장관은 대고치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수가고요. 2019년도 20년도 수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신설이 됐고요. 광종학형 복합 레이싱이 예전에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합 안정장치, 우리가 보통 말하는 CRS, ARS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교합 안정장치도 14년도에는 의원단가 기준 67만 5,920원에서 72만 5,540원으로 생각보다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그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이 되는 것만큼 자동차 보험도 수가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와 2019년도, 20년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수 차이가 나게 됩니다. PFM 같은 경우에도 29만 7천원에서 30만 7,650원으로 거의 한 5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꽤 많은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가 변경 추이를 보면은요, 광종학형 복합 레이싱이 건강보험에 편입되면서 수가가 하락이 됐죠. 대신에 신미호고 증대로 올세라믹이 인정되고요. 건보수가 상승률에 따른 수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치료 계획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 환자가 왔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치료를 할 수는 없겠죠. 자동차 보험 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상 회복이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환자분이 11번이 원래 없었던 환자분이다. 근데 이번 사고로 21번을 발치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21번만 보장을 해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존 유병 상태의 치아라도 사고에 의한 상태의 악화 확인 시에는 치료를 보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21번이 원래 치주 질환이 있어서 지금 안 좋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동요도가 심해지고 발치를 하였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는 21번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고와 연관된 부위만 치료를 해야 되고요. 가능한 최소의 치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능한 적은 비용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전치부의 경우 PFM과 지르코니아 그런 두 가지 수가가 다 있는데요. 지르코니아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급보증 이내의 치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보증서에 적혀져 있는 지급 한도에 따라서 유한보증 시에는 치료금액이 보장금액 상회 시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혹은 지급보증 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한보증인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이러한 사실을 먼저 사전에 고지를 해주셔야 환자분과 의료기관 사이에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환자의 손상 역학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심평원과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구치부나 TMJ 손상에 대해서 왜 자동차 사고 때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진단서 발부하기 위해서 약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1차 손상, 2차 손상, 3차 손상으로 나누는데요. 1차 손상은 직접적인 손상, 2차 손상은 신전 손상, 그러니까 신전 손상인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구치부, TMJ, 경부 손상의 역학에 해당됩니다. 먼저 1차 손상은 차량에 직접 부딪힌 손상, 직접 외력 부위에 외상이 온 경우에 1차 손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전치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차 손상은 신전 손상으로서 충격 후 체위 변화에 의한 손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후방 추돌을 당하게 되면은 처음에 고개가 갑자기 뒤로 확 꺾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경부가 손상이 되고요. 뒤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개고가 됐다가 다시 강하게 폐고가 되죠. 그 상황에서 구치부의 손상, TMJ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으로 구치부나 TMJ 부위를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보험사나 심평원에서 왜 이걸 치료를 하느냐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신전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손상은 전도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외부에서의 손상이고요. 충격 발생 후에 신체 추락에 의한 손상인데 보통 무슨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경우에는 이마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제 안면 부에 추락에 의한 열상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환자 자동차 보험은 다시 한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심평원에서는 임플란트가 자동차 보험으로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약관 기준상 임플란트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지급 보류를 걸어버려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좀 약간 좀 다툼이 있어야지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에 한해서는 임플란트가 보장이 되는 걸로 보험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서는 올해까지는 접수 단계에서 보상 담당자에게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모두 지급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방법도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연령과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사고와 연관 있는 부위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치조골 이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수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치조골 이식이 정말 필요하다. 만약에 사이너스가 너무 내려와서 이제 윈도우로 따가지고 이제 뼈 이식이 골 이식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환자분에게 미리 설명을 드려서 따로 부담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내부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 후배도 약간 겪었던 부분인데 브릿지가 치료로 가능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인정 안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보험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 보험사는 그런 거 없이 사고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은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를 인정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원만하게 좀 보험사와 합의를 보셔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입문에 대해서 개원이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을 규정과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강의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